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Realme 16 Pro가 있고 오늘은 휴대용 핫스팟을 활성화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이렇게 하면 토글 메뉴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핫스팟 토글을 찾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 토글이 두 번째 페이지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 실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플러스를 선택한 다음 아래에서 찾아 추가하면 됩니다. 이제 좀 더 눈에 잘 띄는 토글을 찾아보세요. 회색으로 표시된 것들과 비교하면 이 회색 토글들은 이미 추가된 것이고 나머지 회색이 아닌 것들이 아직 추가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찾으면 그냥 탭하기만 하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를 클릭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핫스팟이 이 목록에 처음으로 보이게 되면 길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설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옵션을 통해 가장 중요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핫스팟 설정을 클릭해 봅시다. 자동 생성된 비밀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직접 설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간단한 비밀번호 1부터 8까지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8자 이상 필수이며 문자나 숫자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단순함 때문에 그냥 숫자만 선택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원한다면 네트워크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름을 좀 더 짧게 만들게요. 이렇게 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P 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왜 이런 제한이 떴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4GHz와 5GHz가 있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호환성이 좋고 빠르다고 하네요. 와, 여기서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네요. 그럼 이 부분을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5GHz 네트워크 옵션이 있긴 한데 5GHz 네트워크를 선택해도 실제로 와이파이 6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준인 와이파이 6는 5GHz를 사용하거든요. 와이파이 6가 없으면 5GHz 네트워크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참고로 와이파이 6가 있다고 해서 6GHz 대역을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6GHz는 두블 와이파이 6이고요. 와이파이 협회에서 정말 논리적인 네이밍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만약 구형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와이파이를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5GHz 표준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4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2.4로 설정해 두는 걸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1로 가는 게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2.4의 단점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2.4GHz 대역이 매우 혼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안정성이 매우 좋습니다. 설명하자면 2.4GHz는 기본적으로 오래된 주파수입니다. 이 주파수는 사실상 와이파이 호환이 되는 거의 모든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5GHz는 최신 기기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래된 기기를 가지고 있고 5GHz 와이파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기기가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핫스팟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2.4GHz를 고수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런 문제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기기의 연식이나 지원 여부에 따라 2.4와 5 중에서 기본적으로 바꿔가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5GHz의 장점은 저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몇 가지 다른 장점이 있긴 하지만 모바일 네트워크에는 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핫스팟을 켜면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와이파이나 5GHz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것은 더 빠른 연결, 즉 더 빠른 속도, 더 낮은 지연 시간, 더 높은 데이터 대역폭입니다.
더 많은 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점은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더 안정적인 연결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55GHz 대역이 혼잡해져도 2.4GHz와 55GHz 모두 그 구간을 쉽게 통과할 수 있지만 2.4GHz는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55GHz 주파수는 더 개방적이고 더 많은 기기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훨씬 더 많은 신호가 존재하고 서로 간섭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사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각이 점사 신호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점이지만 더 높은 대역 폭등과 같은 장점들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모바일 네트워크는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기기에서는 60이나 30메가비트로 복사되고 있는데 이는 2.4GHz 네트워크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속도나 더 많은 기기를 연결하는 것이 저에게는 별로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서버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한 대 이상의 기기가 연결될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은 휴대폰 한 대만 연결하지만 여기서는 한 대 이상도 연결할 수 있고 아마 최대 10대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한을 받는 것은 모바일 데이터 속도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대역폭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주파수보다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바로 변경 사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너뛰고 2.4GHz를 계속 사용할 거니 이제 이 창을 닫겠습니다. 더 변경할 건 없어요. 그리고 사실 확인하고 싶었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다시 여기로 들어가 봅시다. 있네요. 이 토글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0분 동안 연결된 기기가 없으면 핫스팟을 자동으로 끄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이 더 나은 선택인데 데이터 사용량이 아니라 연결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노트북 같은 걸 사용하고 있고 카페에 있으면서 와이파이를 직접 켜서 사용하고 다 사용한 뒤라면요. 노트북에서 핫스팟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트북 뚜껑을 닫는 것인데 보통 이러면 기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서 핫스팟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10분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잠시 멈춰도 노트북을 사용 중이며 연결은 유지한 채 네트워크만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핫스팟이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다른 기기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핫스팟이 자동으로 꺼지는 옵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웹 서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한번 열어두고 읽을 거리가 많은 웹사이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한번 페이지를 불러온 뒤 10분이 지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았다면 기기는 그렇게 인식할 겁니다. 이제 사용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긴 글을 읽고 있을 뿐인데도요. 이런 방식은 좀 멍청한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좋은 기능이고 활성화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핫스팟이 휴대폰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마치고 보통 잊어버리면 이 기능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면서 아무 이유 없이 배터리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을 켜두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설정이 모두 끝났다면 언제든지 활성화하고 싶을 때 토글을 찾아서 간단히 탭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다른 기기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기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켜면 실제로 네트워크가 보여야 합니다. 보이시죠? 16%가 나타나고 여기 표시되는 아주 간단한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한 대의 기기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작업이 끝나면 다시 이 버튼을 눌러서 직접 꺼줄 수 있습니다. 10분 타이머를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죠. 이게 전부입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